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 올해의 책으로 꼽고 22년 연속 미국 최고 의사로 꼽힌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의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일단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중에 전체 2위고요. 1위가 이제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인데 특별히 60대 이상부터 급격하게 심장질환 사망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암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한 60대에서는 2위를 할지라도. 근데 70대 올라가면 차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80대가 되면 암과 심장질환의 어떤 사망 그 숫자가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암은 항상 위험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위험한 질환이 뭐냐? 심장질환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죠? 심장질환을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진행성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노화가 돼서 올 수밖에 없는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생명이 특히 포유류가 얼만큼 살 것인가를 측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포유류는 심장 박동수가 똑같습니다. 등치가 클수록 심장 박동 그 주기가 길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것 뿐이에요. 등치가 작은 포유류는 심장 박동수가 빠르죠. 근데 결국 심장 박동수의 수명을 곱하면 심장 박동수는 똑같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심장에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걸 닿으면 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이요, 그 미국 최고 의사로 꼽혔는데, 기본 베이스가 심장 전문입니다. 심장 전문의.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심장 질환은 노화 질환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벌써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건드리 박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심장 질환은 노화 질환이다, 퇴행성 질환이다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시는 거죠.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결국 심장병과 암 중 하나를 앓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건강 수명 면에서 보면 운동 능력이나 주의력 같은 요소가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죽으면 노년기를 즐길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빨리 늙기 쉬운 내부 기관을 지키는 방법부터 파헤쳐 볼 것이다. 나는 심장외과 의사로서 심장 건강이 다른 모든 신체 부위의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지 직접 볼 기회가 많았다. 내가 수없이 경험한 바로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몸 전체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은 왜 노화가 일어나고 손상된 심장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되살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 심장병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장병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인체 기관처럼 나이 들수록 심장이 좀 약해지고 나중에는 약을 먹거나 몇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 때로는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판막을 교체하고 동맥을 개방해 놓기도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가? 어쨌든 나는 의대에 다니는 동안 심장병이 진행성 질환이며 의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다. 심장병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거나 수술이나 약물 없이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심장외과 의사이자 심장병 전문의로서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 혹은 지금도 많은 일반인과 의사가 믿고 있는 것들과 완전히 배치했다. 하지만 심장질환에 관해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나는 수십 년간 눈앞에서 심장을 들여다보았고 심장에 관해서라면 손바닥 보듯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들은 심장뿐 아니라 몸 전체 그리고 건강 전반에 관해 배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건강은 면역체계 즉 장 건강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한 분야의 대가가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죠. 본인이 게다가 심장 전문의로서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요? 우리 몸의 가장 핵심은 장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심장 전문의로서 그 당시에도 최고의 수준의 심장 전문의였는데 그때 갖고 있던 지식이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뒷부분에 보시면 이분의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프로필이 4페이지예요. 이분이 심장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특허와 또 이분의 건드리 박사님의 이름이 들어간 수술 기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뭐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심장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심장 건강이 중요한 게 뭐다? 장 건강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사 시절 초기에 내가 수술했던 성인 환자들은 대부분 심장 동맥의 주요 부분에 플라그가 쌓여 혈관이 막혀 흡연자였다. 당시 동료들과 내가 목격한 바로는 막힌 혈관만 지나면 그들의 혈관 상태는 항상 훌륭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술이 비교적 쉬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힌 곳을 지나 새 동맥이나 정맥을 깨끗한 혈관에 연결해주는 작업이 전부였다. 게다가 당시 그런 흡연자들은 다행히 대부분 마른 체격이라 수술이 쉬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 동맥 질환으로 내가 수술했던 사람들은 흡연과 점점 상관이 없어졌다. 대신 환자들은 대사증후군이나 2형 당뇨를 앓았고 인슐린 수치가 높았으며 대체로 체중이 많이 나갔다. 그리고 남녀 할 것 없이 대부분 복부 지방이 과도하게 많았다. 이 건드리 박사님이 오랫동안 의사로 계시면서 뭐죠? 환자들의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상하다. 자, 대사장애가 있는 비흡연자들의 혈관에서 보이는 퇴행 과정은 흡연자들의 그것과 아주 달랐다. 혈관이 막힌 곳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플라그가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관상동맥 혈관은 염증이 심각했다. 우회 혈관을 이어 붙일 자리도 혈관벽에 진득한 플라그가 잔뜩 끼어 있었다. 사실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런 환자들에게 혈관 우회로 이식 수술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맡던 환자들은 뭐죠? 일정 부분은 막혔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플라그가 많았고 염증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이후 나는 레너드 베일리 박사와 함께 유아 심장 이식 수술에 참여했다. 그 분야의 개척자인 베일리 박사는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아기들은 면역체계가 미숙하므로 심장 이식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심장을 이식해도 원래 자기 것인 양 면역체계가 받아들일 것이고 따라서 성인들의 이식 수술 때처럼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자가 면역 질환을 쉽게 낫게 해준다는 광고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이 말만 전해주고 싶다. 이식 수술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그런 약은 먹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당시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아기들은 다른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받기 위해 심장 동맥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대동맥 카테터를 주입해서 관찰하는 심장 카테터법을 받으러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이들의 혈관 상태가 성인 당뇨병 환자들의 혈관과 완전히 똑같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심장 동맥 전체에 염증이 심했고 플라그도 잔뜩 끼어 있었다. 사실상 모든 관생 동맥 심장 질환이 면역 질환이 아닐까 추측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그때였다. 우리 심장 근육 자체의 거부 반응을 잘 막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아이들의 면역 체계가 심장 기전자의 세포로 연결된 혈관이 이물질이라고 여겨서 혈관 외벽을 공격하고 있었다. 혈관벽이 점차 두꺼워지는 것은 면역체계와 혈관을 이룬 외부 단백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심장을 이식받는 아이들의 혈관은 정말 외부에서 온 것이므로 지금 보면 완벽하게 앞뒤가 들어맞는 얘기다. 물론 아이들의 면역체계는 이식된 혈관을 같은 편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한다. 혈관벽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전쟁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식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뭘 깨달으셨냐면은 그 전에 성인들 신장 질환으로 수술하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처럼 알고 있었고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행성 질환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아이들한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상이 왜 나타났어요? 예, 면역 거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관상동맥 심장 질환이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면역 질환이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추측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들의 동맥은 왜 심장 이식을 받는 아이들의 동맥과 같아 보일까? 당뇨병 환자들의 면역 체계도 원래 자기의 혈관을 공격할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나는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많은 정보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관상동맥 질환에 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의문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던 심장에 관한 지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퇴행성 질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죠? 면역질환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추정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뭐죠? 심장질환은 자가면역질환이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자기 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존의 것들 버리시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이 그야말로 이분이 그 전까지 대가라서 먹고 사는 것들을 스스로 부정하신 거잖아요. 심장질환과 면역질환을 관련돼 생각하면 당연히 두 번째 계기는 류머티즘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을 시행할 때였다. 류머티즘성 심장질환은 류머티즘성 열로 인해 심장과 혈관 관절에 염증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류머티즘성 열은 베타 요열성 연쇄 상구균 감염으로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폐혈성 인디오미 합병증이 발전해서 나타난다. 이런 형태의 연쇄 상구균에 한번 감염되어 류머티즘성 열로 발전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회복되게 되고 일단 회복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면역체계는 연쇄 상구균 박테리아의 세포벽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그 세균들이 다시 나타날 때를 대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다. 이것은 지역 게시판에 걸려있는 지병수비 공고란에 용의자의 몽타주를 올려놓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몽타주를 보면 용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할 수 있지만 100%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몽타주를 보고 범인을 찾는 것과 심장 판막을 구성하는 세포를 찾는 것이 상당히 비슷하다. 앞에 설명했듯이 우리 몸에는 아주 작은 레이더 역할을 하는 톨 유사 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서 찾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단백질 패턴이나 지질 단원류 같은 이물질 찾기 위해 우리 몸속을 계속 스캔한다. 그리고 하필이면 심장 판막 세포에는 연쇄상규균의 세포벽에 있는 패턴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지병 수배자를 찾아다니다가 몽타주와 닮은 사람과 맞닥뜨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다. 범인으로 오인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류머티즘성 열을 알았던 사람은 몸속에서 이런 일이 매년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다가 심장 판막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결국에는 교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시점이 되어서야 환자들은 나와 같은 심장 전문의를 찾아온다. 나는 그동안 심장 수술을 수없이 시행하면서 손상된 심장 판막이 이상하게 대사 질환이 있는 비만 당뇨병 환자들의 걸쭉과 혈액이나 석회화된 혈관과 닮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 전구가 켜져든 느낌이 들었다.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심장질환도 범인을 오판하고 대응하는 경찰처럼 내부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 작용하는 면역 반응에서 오는 질병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쾌감이 있었을까요? 물론 고통도 있었겠죠. 그 고통 속에서 머물지 않고 이 박사님은 새로운 지식을 더 탐구하고 알아내셨던 겁니다. 염증성 장질환과 심장질환의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도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등을 총칭하는 말로 모든 장화 면역 상태에서 나타난다. 2018년 발표된 연구를 보면 2200만 명 환자를 3년간 조사한 결과 염증성 장질환을 앓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2배나 높았다. 나이와 인종, 성별, 심지어 지금까지 알려진 심장질환 위험 요인을 조정하고도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장마비 발병률이 23% 더 높았다. 이런 되어 있던 심장질환과 자가면역 사이의 관련성은 물론이고 모든 질병, 심지어 심장질환도 사실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장내 유익균이 우리 몸을 지키는 경쟁들에게 외부 침입자를 공격하는 신호를 보내면 그 결과는 염증성 장질환 같은 자가 면역 상태와 심장마비 위험 증가로 나타난다. 클리블랜드 대학병원 메디컬 센터에서 600명이 넘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장내 유익균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동맥이 더 유효했다. 하지만 나쁜 세균이 몸을 장악하면 동맥이 뻣뻣해지고 심장질환이 생길 위험이 매우 커진다. 심장학계에는 혈관이 유연한 만큼 젊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 만드는 특정 화합물이 염증을 일으켜서 실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새로운 증거도 있다. 다행히 레드와인과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장내 미생물을 재구성하고 교육에서 이러한 화합물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드와인과 올리브유가 심장병 예방에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은 우리의 짐작과 전혀 다르게 장을 직접 변화시켜서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심장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저는 전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대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 일반인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딱 봤을 때 이 건드리 박사님도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심장질환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퇴행성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죠? 심장 전문의, 심장 분야에 대가이신 분이 계속해서 수술해보고 연구해보고 고민해본 결과 또 나오는 현상들을 발견해본가, 심장 질환은 단순히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장 건강과 매우 밀접하다. 왜 그러냐면 자가 면역 질환의 핵심은 장 건강이거든요. 면역 활동에 가장 두드러진 곳이 장 건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장 질환은 결국 장 건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의뢰 심장 질환이 오겠거니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장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된다면 뭐다?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치료의 방법을 열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6번째 영상이니까 아마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거였을 거예요.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뭐다? 장 건강이다. 이 장 건강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망률 전체 2위, 특히 나이가 들수록 1인 암과 거의 차이가 없는 심장 질환이 뭐다?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화되고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막는 거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장내 유익균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 습관, 식습관을 할 수 있다면 뭐다?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심장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큰 길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보조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건강정보와 지침을 담은 책으로 주치의나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기보다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질병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 장 건강을 챙기신다면, 장내 유익균이 나와 잘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심장질환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심장질환으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책 내용을 참고하시되, 핵심보다 의사 선생님과 항상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